사이다 무비튼. 나는 초등학생인 아들, 아내와 3명이서 시내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대기업만큼 연봉이 높은 건 아니지만 아내도 정사원으로 일하는 덕분에 생활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 편이다. 어느 날 아내가 얼마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엄마라며 어떤 여자를 소개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은 왕재숙. 다름 아닌 내 대학 동창이었다. 아내와는 전혀 안면도 없다가 우연히 중간에 공통된 지인이 연결고리가 돼서 알게 됐다고 했다. 이런 우연도 다 있네. 그러게,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네. 나하고 왕재숙은 대학 시절 특별히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오며 가며 얘기 정도는 하는 사이였다. 그 뒤로 아내는 나 오늘 왕재숙 씨랑 점심 약속 있어 라며 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고, 나도 내 학창시절 친구와 아내가 잘 지내는 게 기분이 나쁠 일은 없었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날이 꽤 많아졌다. 그런데 아내와 왕재숙의 친분이 쌓여가던 어느 날 왕재숙 남편이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그러더니 나한테 내 아내하고 불륜관계인 거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데 겁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의심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아내가 왕재숙을 인사시킨 후로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다. 흥분한 왕재숙 남편은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기세였고, 나는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아니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왕재숙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줄 알아? 나는 그 말에 진심 놀랐다. 아무 건더기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무슨 증거가 나온다는 말인지. 아내도 옆에서 의아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고, 어쨌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건 재숙이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내가 프린트한 거야.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왕재숙은 불륜증이었고 상대의 이름은 이니셜로 적혀 있었지만 그게 나를 지칭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긴 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 얘기까지 거슬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오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았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었다. 블로그에는 그와 함께 달콤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거나 그와의 정사는 자극적이고 정열적이었다는 낯뜨거운 표현까지,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면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원색적이고 비도덕적인 일탈을 드러낸 반면 내 아내와 툭하면 같이 점심을 먹는 사이면서 블로그에 내 아내를 두고 인물이 보잘것없다는 등, 스타일이 못 봐주겠다는 등 악의적인 내용을 올려놓은 것이다. 나는 그 부분이 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아내가 나 때문에 왕재숙과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 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완전히 당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잖아. 내가 아내 일로 열받아 하는 동안 왕재숙 남편은 봐라 이 증거를, 감히 이래도 오리발을 내밀 거냐 라는 식으로 기세등등하게 나더러 위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지만 흥분이 정점에 달해 있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내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불륜에 대해서는 남편하고 먼저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도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 맞죠? 라고 하자 왕재숙 남편은 조금 흥분이 가라앉는 모습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는 하는 걸로 잠정적 합의를 봤다. 그 남자가 돌아간 후 나는 아내에게 필사적으로 절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나의 결백을 설명했다. 그러자 아내는 난 당신 믿어. 그렇지만 그걸로는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워. 역으로 우리가 왕재숙 블로그에서 다른 증거나 허점은 없는지 찾아보자. 아내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 둘은 블로그 전체를 샅샅이 읽었다. 그러다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날 우리 가족여행 갔던 날 아니야? 당신 기억 안 나? 연차 많이 남는다면서 오래간만에 같이 여행이나 가는 거 어떠냐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우리 급하게 예약하고 어쩌고 해서 출발했었잖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그날은 분명히 우리가 가족여행을 떠났던 날이었다. 그때 우리는 테마파크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재미있게 놀았었다. 스마트폰에 잔뜩 들어있는데 날짜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걱정하지 마 라고 여유있게 말했고,
나는 아내를 믿고 최대한 마음의 준비를 마친 후 당사자인 왕재숙을 중심으로 4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정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은 불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차분하게 입장을 밝혔다. 증거는 있어? 있어요. 실은 저도 블로그를 하는데요. 왕재숙 씨가 불륜을 했다고 한 날 우리는 가족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도 블로그에 올려놨고 보다시피 호텔 영수증, 당일날 갔던 테마파크 티켓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는 그때 거기에서 우연히 아는 엄마 가족을 만났는데 거기서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 엄마 블로그를 확인해봤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내가 차분하게 증거를 나열하자 왕재숙 부부는 급 당황했다. 그러다 왕재숙 남편이 그런 불륜남이 대체 누구냐며 왕재숙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소리 질렀다. 나는 솔직히 왕재숙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종의 상상불륜이랄까? 허구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던 게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공세에 밀려 왕재숙이 정말 불륜남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다. 한심한 씨예요. 너 그럼 내 친구랑? 두 사람의 대환장 파티를 보면서 나와 아내는 불륜은 진짜 불륜이었구나 라고 눈빛으로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여자가 진짜... 진정하세요! 열받은 왕재숙 남편은 왕재숙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내가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러자 왕재숙이 다른 사람들은 가족 여행도 가고 재미있게 사는데 자기네는 그런 재미는 1도 없고 화나고 짜증났다고 했다. 그러다 아웃도어가 취미인 한심한이란 남자랑 친해지면서 둘이서 몰래 드라이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된 건 모두 남편 탓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뻔스런 왕재숙에게 어이가 털린 나와 아내. 100번 양보해서 가정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해도 그게 불륜으로 이어지는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는 법이다. 더구나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나까지 피해를 입게 만든 건 가중처벌 대상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내는 왕재숙과 완전히 손절했다. 이번 일로 왕재숙 부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위자료를 받았고 동시에 대학 친구들에게 철저한 해명과 함께 유언비어의 온상이 된 블로그를 삭제. 꺼진 불도 다시 보기 위해 블로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명시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한편 왕재숙 남편은 당연히 왕재숙과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자기 아내가 불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을 텐데 상대가 자신의 절친이라니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을까 안타까웠다. 아들아이의 친권은 남편분이 갖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들아이와 둘이서 앞만 보며 살아갈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문제의 절친과는 깨끗하게 손절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고 한들 절친의 아내와 불륜이나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엔 어떤 일로 배신할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고 본다. 우리 부부 역시 단단히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왕재숙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자기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공간에서 내 아내를 비방한 것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재숙은 나 네 이름 한 글자도 공개한 적 없거든?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돼? 나 남편 위자료 갖기도 빡세거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라면서 뻔뻔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왕재숙 남편이 오해했던 것처럼 나를 불륜 상대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증명된 만큼 왕재숙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왕재숙의 뻔스럼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다른 엄마들의 분노를 유발했고 가족여행을 못 갔다는 이유로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됐다. 불륜의 결과는 당연히 이혼이었고 갈 곳이 없어지자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기 딸의 불륜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와 생이별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은 극노했고 얼굴도 보기 싫다며 완전히 손절당했다고 한다. 그 후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마지막 보루였던 친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재숙은 허름하고 초라한 집에서 혼자 사는 처지가 된 건 물론 위자료를 갚기 위해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와 왕재숙이 친하게 지낸 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으로 연결된 불행한 연결고리였지만 어쨌든 나의 결백이 증명됐고 해결이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시발점인 왕재숙 본인은 지옥문이 이제 막 열린 상태이지만 완벽한 자업자득일 뿐 동정할 가치는 없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